하경란의 세상 속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루만 네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 Oh baby 더 따스히 포근히 내 품에 감싸 안고 재우고 싶어 아주 작은 뒤척임도 너의 조그만 속삭임에 난 꿈속의 괴물도 이겨내버릴 텐데 oh, 내가 없는 너의 하루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난 너무나 궁금한데 너의 작은 서랍 속에 일기장이 되고 싶어 알 수 없는 너의 그 비밀도 내 맘속에 담아둘래 너 몰래 하루만 너의 고양이가 되고 싶어 Oh baby 네가 주는 맛있는 우유와 부드러운 네 품 안에서 움직이는 장난에서 너의 귀여운 입맞춤에 나도 몰래 질투를 느끼고 있었나봐 내 마음이 이런 거야 너밖엔 볼 수 없는 거지 누구를 봐도 어디 있어도 난 너만 바라보잖아 단 하루만 아주 지나 너의 애인이 되고 싶어 너의 자랑도 때론 투정도 다 들을 수 있을 텐데 널 위해 In my soul 나에게 사랑이란 아직 어색하지만 Ooh baby 이 세상 모든 걸 너에게 주고 싶어 꿈에서라도 내 마음이 이런 거야 지켜볼 수만 있어도 너무 감사해 많이 행복해 나 조금은 부족해도 언제까지 너의 곁에 연인으로 있고 싶어 너를 내 품에 가득 안은 채 굳어버렸으면 싶어 영원히 라이즈의 허그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가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더라 하고요. 분명 예전에도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동네 가게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또 시장에 가면 온갖 먹거리를 만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일상은 조금 다릅니다. 영화관 대신 손안의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고 또 가게에 나가지 않아도 밤에 주문한 물건이 아침이면 집 앞에 도착해 있습니다. 골목길만 나가도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것도 물론입니다. 예전에도 소비는 있었는데 요즘엔 그 속도와 범위가 전혀 다른 세상이 찾아온 것만 같은데요. 이 변화의 배경에는
늘 우리 곁에 있었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모습을 바꿔오기도 한 자본주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본주의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어쩌면 처음 그때 시간이 멈춘 듯이 미지의 나라 그곳에서 걸어온 것처럼 가을에 서둘러온 초겨울 새벽녘에 반가운 눈처럼 그대는 내게로 다가왔죠. 그대의 맑은 미소는 내 맘에 꼭 들지만 가끔씩 보이는 누런 눈빛이 마음에 걸려요. 나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지만 어쩐지 그대 내게 말을 안 해요. 하면 그대 잠든 밤 꿈속으로 찾아가 살며시 얘기 듣고 올래요. 그대의 맑은 미소는 내 맘에 꼭 들지만 가끔씩 보이는 누런 눈빛이 마음에 걸려요. 나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지만 어쩐지 그대 내게 말을 안 해요. 하면 그대 잠든 밤 꿈속으로 찾아가 살며시 얘기 듣고 올래요. 나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지만 어쩐지 그대 내게 말을 안 해요. 하면 그대 잠든 밤 꿈속으로 찾아가 살며시 얘기 듣고 올래요. 최유리의 숙녀에게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예전과 비교하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경제 성장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인류의 경제는 아주 긴 시간을 두고 조금씩 성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특히 19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기계가 들어오고 공장이 세워지고 또 도시가 커지면서 사람들의 생활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전쟁이 끝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세계화가 나라와 나라를 더 가깝게 묶어주었는데요.
무역이 늘고 자본과 사람들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경제는 더 빨리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바로 자본주의가 있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간단히 보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고 기업이나 개인이 자기 물건을 만들고 경쟁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이 체제 덕분에 우리는 더 많은 상품을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경제 성장이 우리의 생활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건데요.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그냥 어느 날 뚝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어떤 사상과 학문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노래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난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하루를 그냥 보내요. 아름다운 음악 같은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난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하루를 그냥 보내요. 아름다운 음악 같은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아픈 비가 왔어요.
딘딘의 비처럼 음악처럼, 그리고 랄랄의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듣고 왔습니다. 이제는 자본주의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떤 생각에서 시작됐는지 그 뿌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애덤 스미스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그가 쓴 책이 바로 국부론입니다. 거기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건 뿌듯한 주인이나 빵집 주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조금 차갑게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스미스가 말하고자 한 건 이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경쟁하는 과정이 결국 사회 전체의 풍요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 뒤로도 데이비드 리카도 같은 학자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알아서 균형을 찾는다. 그러니 정부가 괜히 간섭하지 말자는 생각이 퍼졌습니다. 이게 바로 고전학파 경제학입니다. 덕분에 무역이 활발해지고 영국 같은 나라는 곡물법을 폐지해서 외국 농산물에 붙던 높은 세금을 없애고 특허법을 개정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명이 활발히 나오도록 했습니다. 결국 이런 제도와 법들이 뒷받침되면서 자본주의가 현실 속에서 더 단단히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학자들은 수학을 이용해서 경제 현상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요. 신고전학파 경제학이라고 불립니다. 덕분에 경제학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자본주의는 이렇게 학문적 사상과 제도를 통해서 구체적인 모습을 갖췄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체제라기보다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과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의 발전을 이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탄해 보이던 자본주의도 20세기 초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1929년 대공황입니다. 노래 듣고 대공황부터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눈치만 보고 있지
너를 처음 만난 날 소리 없이 밤새 눈은 내리고 끝도 없이 찾아드는 기다림 사랑의 시작이었어. 길모퉁에 서서 눈을 맞으며 너를 기다리다가 돌아서는 아쉬움에 그리움만 쌓여도 난 슬프지 않아. 눈 내리고 외롭던 밤이 지나면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 혼자만의 사랑은 슬퍼지는 거라 말하지 말아요. 그대 향한 그리움은 나만의 것인데 외로움에 가슴 아파도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눈 내리고 외롭던 밤이 지나면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 혼자만의 사랑은 슬퍼지는 거라 말하지 말아요. 그대 향한 그리움은 나만의 것인데 외로움에 가슴 아파도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리즈의 빙글빙글 그리고 박명수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듣고 왔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힘을 믿고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에는 그림자가 있는 법인데요.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자본주의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고 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국인의 4분의 1이 실업자가 될 정도였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도 안 갑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스라는 경제학자였는데요. 그는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 죽는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금 직설적이기도 하죠. 그가 전하고 싶었던 건 시장이 언젠가 스스로 회복하겠지 하고 기다리다가는 사람들이 당장 겪는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케인스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는데요.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돈이 돌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의 생각을 반영해서 뉴딜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공공사업을 대규모로 펼쳐서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기도 했고요. 또 근로자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해서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이 덕분에 미국은 조금씩 숨통을 틔울 수 있었고 사람들도 다시 일어나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 경험은 자본주의의 중요한 교훈을 남겼는데요.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을 수도 있다. 때로는 정부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자본주의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장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수정 자본주의가 자리 잡은 겁니다. 자본주의는 이렇게 위기를 맞고 또 해답을 찾아가면서 변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노래 듣고 다시 시장의 힘을 강조했던 신자유주의의 부상,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맞닥뜨린 또 다른 위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스치는 바람에 제일 그대 모습 보이며 난 오늘도 조용히 그대 그리워하네. 제일 지난 밤 꿈속에 제일 만났던 모습은 내 가슴 속 깊이 여져 남아있네. 제일 아름다운 여름날이 멀리 사라졌다 해도 제일 나의 사랑은 아직도 변함없는데. 제일 난 너를 못 잊어. 제일 난 너를 사랑해. 제일 우리가 걸었던 제일 추억의 그 길을 난 이 밤도 쓸쓸히 걷고 있네. 제일 아름다운 여름날이 멀리 사라졌다 해도 제일 나의 사랑은 아직도 변함없는데. 제일 난 너를 못 잊어. 제일 난 너를 사랑해. 제일 우리가 걸었던 제일 추억의 그 길을 난 이 밤도 쓸쓸히 걷고 있네. 쓸쓸히 걷고 있네.
그 얼마나 오랜 시간을 짙은 어둠에서 서성거렸나. 내 마음을 닫아둔 채로 헤매이다 흘러간 시간. 잊고 싶던 모든 일들을 때론 잊은 듯이 생각됐지만 고개 져도 떠오르는 건 나를 보던 처진 그 얼굴.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거친 말로 멍들이를 울려도 내 깊은 밤하늘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너.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걸.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거친 말로 멍들이를 울려도 내 깊은 밤하늘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너.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걸. 솔라의 제이에게 그리고 우주의 너에게로 또다시 듣고 왔습니다. 대공황을 겪으면서 자본주의는 한동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케인스식 해법을 따랐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나라가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정부가 너무 많이 간섭하면 시장이 제 힘을 못 발휘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흐름을 대표하는 사람은 바로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경제학자였는데요.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 하나, 이익을 내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된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즉, 기업이 돈을 잘 벌고 경쟁하면 그 과정에서 일자리도 생기고 기술도 발전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런 생각은 곧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영국의 대처 총리가 이 사상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규제를 줄이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세금을 낮추고 또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이 이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시장이 활기를 띠고 경제가 성장하는 듯 보였는데요. 역시 시장을 믿는 게 답이구나라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008년 전 세계를 뒤흔든 세계 금융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집값이 끝없이 오를 거라고 믿고 무리하게 대출을 해준 탓에 갚을 수 없는 빚이 쌓였고 결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했습니다. 은행과 금융회사가 줄줄이 쓰러지면서 그 충격은 미국을 넘어선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또 일자리를 잃고 다시 한번 큰 불황의 시대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질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시장을 믿어도 괜찮은 걸까? 또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 필요한 걸까? 하고 말입니다. 신자유주의는 한때 자본주의의 해법처럼 보였는데 결국 또 다른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노래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문 밖에는 귀뚜라미 울고 산새들 지저귀는데 내님은 오시지는 않고 어둠만이 짙어가네. 저 멀리에 기타 소리 귓가에 들려오는데 언제님은 오시련다. 바람만 휘난 눈에 내님은 바람이련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오늘도 잠 못 이루고 어둠 속에 잠긴데 그대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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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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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울려놓고 가는 바람. 창가에 우두커니 앉아 어두운 창밖 바라보면 힘없는 내 손 잡아주며 님은 곧 오실 것 같아. 저 멀리엔 교회 종소리 귓가에 들려오는데 언제님은 오시려나. 바람만 휘난 눈에 내님은 바람이련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오늘도 잠 못 이루고 어둠 속에 잠긴데 그대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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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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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울려놓고 가는 바람. 날 울려놓고 가는 바람. 날 울려놓고 가는 바람. 그 얼마나 오랜 시간을 짙은 어둠에서
서성거렸나 내 마음을 닫아둔 채로 헤매이다 흘러간 시간 잊고 싶던 모든 일들 때론 잊은 듯이 생각됐지만 고개 져도 떠오르는 건 나를 보던 젖은 그 얼굴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모진 말로 멍들이며 울려도 내 깊은 방황은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너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아서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걸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모진 말로 멍들이며 울려도 내 깊은 방황은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너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아서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걸 윤도현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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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용진의 너에게로 또다시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자본주의는 위기를 맞을 때마다 새로운 길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요. 바로 불평등, 사회적 신뢰의 약화,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위기가 있습니다. 경제학자 데런 에스모글루와 정치학자 제임스 로빈스는 제도를 두 가지로 구분한 바 있는데요. 소수만 이익을 독차지하는 배타적 제도, 그리고 모두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포용적 제도로 말입니다. 앞으로의 자본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누구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포용적 제도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하죠. 또 한편에서는 기업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나왔습니다. 경영학자 로버트 프리먼은 기업은 단순히 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 고객과 직원, 지역 사회까지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고 오늘날에는 ESG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도 단기적인 이익만이 아니라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앞으로의 자본주의는 불평등을 줄이고 환경을 지키고
또 다양성과 포용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풍요를 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변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리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비에 젖은 풀잎처럼 단발머리 곱게 빗은 그 소녀 반짝이는 눈망울이 내 마음에 되살아나네 내 마음 외로워질 때면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이 그리워질 때면 꿈길을 헤매는데 못 잊을 그리움 남기고 그 소녀 데려갈 세월이 미워라 최유리의 단발머리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자본주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자본주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제 이야기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과 바로 연결된 문제이기도 하죠. 여러분의 하루 그리고 내일의 선택이 모여서 더 나은 자본주의 또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마지막 곡은 이준영의 그것만이 내 세상 띄워드릴게요. 세상을 너무나 모른다고 나보고 그대는 얘기하지 조금은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그래야만 난 세상을 모르나 봐 혼자 이렇게 먼 길을 떠났나 봐